자, 여러분, 지금 금융시장에서 정말 기묘하고도 섬뜩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돈인 금과 가장 새로운 돈인 비트코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고요? 이 두 자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인 미국,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돈의 전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고편이자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지금 금값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천장을 뚫을 기세입니다. 역사적 고점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펄펄 끓고 있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어떤가요?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녀석이 고점 대비 무려 30%나 폭락하며 피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둘은 형제처럼 움직였습니다.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때마다 사람들은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구명조끼를 입고 다 같이 탈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는 구명조끼를 입고 둥둥 떠 있는데 누군가는 구명조끼에 구멍이 난 채로 가라앉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금 사라, 코인 사라 하는 식의 시시한 투기 조작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의 재무부와 연준이라는 거대한 권력기관들이 물밑에서 어떤 돈의 장난을 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밀한 설계가 어떻게 우리의 지갑을 위협하고 있는지 파헤치는 추적기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의 엇갈린 운명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유동성의 덫. 지금부터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지난 10여 년, 정확히 말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장의 법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에브리싱 라일리, 즉 모든 것이 오른다는 시대였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돈을 미친 듯이 찍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7년에 연준의 자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8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은요, 무려 5조 달러를 훌쩍 넘겼습니다. 18년 만에 거의 7배 가까이 돈을 불려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기가 올 때마다 시스템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라는 마약을 주사해서 고통을 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중에 달러가 홍수처럼 쏟아지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되고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올랐습니다. 마치 밀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다 같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S&P 500 지수는 4.5배가 올랐고 나스닥은 8.6배가 뛰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말할 것도 없죠. 수천, 수만 배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행복했습니다. 아무거나 사도 돈을 번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10월,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영원히 함께 갈 것 같았던 금과 비트코인의 손이 끊어진 겁니다. 10월 고점을 찍은 이후 금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나는 여전히 왕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비명을 지르며 추락했습니다. 도대체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장의 색깔이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범인은 바로 미국 정부의 금고지기, 재무부의 전략 변화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게임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돈이 돈다라고 할 때 그 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급하게 빌리는 단기 자금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10년, 30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장기 자금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성격이 급한 자산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짧은 시간에 사고파는 트레이더들이 많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넘쳐날 때 가격이 폭등합니다. 당장 쓸 수 있는 현찰이 많아야 코인판도 활활 타오르는 법이니까요. 반면에 금은 다릅니다. 금은 묵직합니다. 전쟁이 나도 나라가 망해도 내 재산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죠. 그래서 금은 장기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가 아주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 정부가 빚을 내기 위해 국채를 찍어내는데 그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원래는 오래 빌리는 돈, 장기채를 많이 발행하고 급전, 단기채는 조금만 쓰는 게 원칙입니다. 대략 장기 80, 단기 20 정도의 비율이 국룰이었죠. 하지만 베센트는 2025년에 찍어낸 국채의 무려 55%를 단기채로 도배해버렸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1조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빈문서를 단기 시장에 쏟아부은 겁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시장이라는 저수지에 물, 돈이 고여 있는데 미국 정부가 갑자기 초대형 양수기를 들고 와서 나 급전 필요해 하면서 단기 자금 시장의 물을 몽땅 빨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단기 시장에 돈이 말라버리죠. 씨가 마른 겁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폭락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을 띄워 올려야 할 단기 자금들이 죄다 미국 정부의 국채를 사느라 빨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게다가 일본의 엔화를 빌려서 코인에 투자하던 엔캐리 트레이드 세력들도 자금줄이 막히니 패닉에 빠질 수밖에요. 그럼 금은 왜 멀쩡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재무부가 단기채만 미친 듯이 찍어내느라 상대적으로 장기채는 덜 찍었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니 장기 채권의 가격은 방어가 되고 장기 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겁니다. 금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장기 금리가 안 오르네? 살기 좋은데? 하면서 가격이 버티거나 더 오를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지금의 금과 비트코인의 가격 차이는 미국 재무부가 빚을 내기 위해 국채를 찍어내는데 그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결과, 즉 국채 발행의 마법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결과물이라는 뜻입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정책 입안자가 서류에 도장 하나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수조 원의 자산 가치가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림자입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호언장담도 했었죠. 그런데 왜 트럼프의 참모들은 비트코인의 목을 조르는 정책을 썼을까요? 이건 아주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합니다. 그래야 미국 수출이 잘 되니까요. 하지만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어 기축통화의 지위까지 잃어버리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 사람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으로 달려갑니다. 금값이 폭등하면 달러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종의 배출구가 필요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쓰레기통 혹은 배출구로 비트코인을 선택한 겁니다. 달러 싫어? 그럼 금 사지 말고 비트코인 사. 이렇게 유도한 거죠. 댐에 물이 차오를 때 둑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 수문을 살짝 열어 물을 빼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너무 커져서 진짜로 달러를 위협하는 왕이 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키워서 이용해 먹고 너무 큰다 싶으면 밟아버리는 것. 최근 베센트 장관이 비트코인에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고 단기 유동성을 말려버린 건 너희들 너무 컸어. 이제 좀 앉아있어. 라는 경고장일지도 모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 시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이 마르니까 금리가 널뛰기를 하고 멀쩡하던 기업들도 돈 구할 곳이 없다며 아우성을 칩니다. 이른바 발작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 구원투수, 아니 소방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연준의 파월 의장입니다. 파월은 12월 FOMC 회의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합니다. 시장이 너무 목말라 하니 우리가 매달 400억 달러어치 단기 국채를 사주겠다. 원래 시장에서는 한 150억 달러 정도 사주지 않을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파월이 그 2배가 넘는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매달 58조 원을 풀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파월이 보기에도 지금 단기 자금 시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재무부가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기 위해 연준이 부랴부랴 돈 보따리를 푼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파월이 쏘아올린 이 400억 달러라는 돈 뭉치. 과연 비트코인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여기가 바로
투자자들의 운명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400억 달러, 엄청난 돈 같지만 재무부가 빨아들인 돈에 비하면 새 발의 피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가 2조 달러고 그중 절반 이상이 단기채입니다. 이미 1조 달러가 빨려 들어갔는데 매달 400억 달러 넣어준다고 가뭄이 해결될까요? 만약 이 돈으로 부족하다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목마름에 허덕일 겁니다. 가격은 지지부진하거나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시장이 이 정도면 숨통이 트이는데 라고 반응한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결국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보는 것은 단순히 코인 투자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 금융 시스템에 피돈가 제대로 돌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예민한 혈압 측정기가 된 겁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시장에 돈이 도는구나, 주식도 괜찮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계속 빌빌거리면 아직 돈맥 경화가 풀리지 않았구나, 조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식쟁이든 부동산 투자자든 이제는 비트코인 차트를 띄워놓고 연준과 재무부의 싸움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무지성 상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에브리싱 랠리.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대차별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똑같은 자산 시장 안에 있어도 누군가는 금처럼 빛나고 누군가는 비트코인처럼 현재 기준으로 피를 흘리는 냉혹한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심지어 금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재무부가 단기채만 찍어내서 금이 반사이익을 받지만 만약 내년에 정책이 바뀌어서 이제 장기차에 좀 찍어볼까 하는 순간 장기 금리가 튀어오르고 금값은 곤두박질 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숲을 봐야 합니다. 나무 하나하나의 가격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거대한 유동성의 댐을 쥐고 있는 자들이 수문을 여느냐 닫느냐, 그 손짓 하나를 읽어내야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파월의 400억 달러, 과연 마중물이 될까요? 아니면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까요? 비트코인은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잊힌 왕자가 될까요? 분명한 건 지금 시장은 숨을 죽이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지갑에 직격탄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혼란스러운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만의 튼튼한 동아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